발이 저리고 따끔거려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나요? 혹은 밤마다 다리가 불편해서 계속 움직여야만 하는 충동을 느끼시나요? 양말을 벗어도 발을 주물러도 점점 심해지는 저림과 불편함에 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발저림과 불편함의 주요 원인 5가지 그리고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밤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저림의 진짜 원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하였으며 현재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 원장으로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와 함께 오늘 말씀드릴 말초신경 질환까지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저림과 다리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밤에 더 심해지며 때로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느끼시죠. 또 가만히 있으려 해도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과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죠. 발을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진통제를 복용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발이 저리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뒤척이다가 걸어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저림과 다리 불편함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추신경 뿌리병증, 발목 터널 증후군, 당뇨와 같은 말초신경병, 지간신경종,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각 병의 특징적인 증상,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추신경 뿌리병증. 요추신경 뿌리병증은 허리에서 발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이 대표적인 원인이죠. 주요 증상으로는 발만 저린 경우보다는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엉치, 다리를 따라 발까지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발만 저리고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즉 허리나 엉치, 다리는 괜찮은데 발만 저릴 수 있죠. 허리를 구부리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일 때 혹은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아픈 것이 심해지면 요추신경 뿌리병증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치료법으로는 급성기에는 안정을 취하면서 소염 진통제나 신경통증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물리치료 그리고 적절한 운동요법이 중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 즉 주사치료나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허리,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이 재발 방지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발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은 발목 안쪽에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경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압박이 되면서 발바닥과 발가락에 저림이 나타나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바닥과 발가락에 저림이나 타는 통증이 생기고요.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발목 염좌나 골절 같은 외상이 있는 경우, 평발이나 과도하게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관절염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목 터널 증후군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맞지 않은 꽉 끼거나 불편한 신발을 많이 신는 경우에도 발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죠.
치료법으로는 쿠션이 좋은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발 아치를 서포트 해주는 신발이나 발목 보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목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죠. 발목 강화 운동은 정말 중요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발목 터널 증후군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발목 종아리 강화 운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초신경병입니다. 말초신경병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바로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당뇨는 우리 피가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병입니다. 그렇게 끈적끈적해진 피는 가는 혈관들을 막게 되는데 우리의 말초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워낙 가늘다 보니까 당뇨병이 오래되는 경우에 잘 손상이 되는 거죠. 주요 증상으로는 양쪽 발에 대칭적으로 저림이 생기고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는 양말을 신은 듯한 분포를 보이고요. 밤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낮에도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의 감각이 크게 저하가 돼서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처가 골마서 썩어버리는 당뇨발이 생기기도 하죠. 위험 요인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특히 당뇨가 오래오래 지속될수록 오랜 동안 당뇨를 알아왔을수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잘 생기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다른 질환이 있거나 특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같이 잘 옵니다. 치료법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혈당 조절이죠. 혈당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약으로는 신경통증약 같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발 관리와 검진을 꼭 하셔서 상처 나는 것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간신경종입니다. 이 지간신경종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간신경종이 생각보다 정말 흔한 병이죠. 지간신경종은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충격으로 두꺼워지면서 통증, 저림이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생기는데 그 외 발가락 사이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 앞부분에 통증과 저림이 생기는 거고 걸을 때 발 앞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발 속에 돌멩이가 있는 것 같이 불편하고 저리고 아프다라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고요. 누가 이런 지간신경종이 잘 생기냐 하면 하이힐이나 특히 발 볼이 좁은 신발을 많이 신는 경우에 양쪽에서 눌리면서 잘 생기고요. 평발이나 발이 아치가 높은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발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 무리한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지간신경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법으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넓은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발볼이 넓은 신발 그리고 푹신한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지간신경종 맞춤 깔창이나 치료용 패드가 있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간신경종도 아까 말씀드린 발목 터널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발목 강화 운동, 종아리 강화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발목 강화 운동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주로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느낌은 저리거나 화끈화끈하거나 시리거나 터질 것 같이 아프거나 그냥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하세요. 네 가지 핵심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다리를 가만히 두기 힘들어 하고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주무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증상이 시작되거나 더 나빠지고요. 세 번째로는 걷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네 번째로는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나 네 가지 증상이 있으면 하지불안 증후군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도파민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도파민은 또 철분과 관련이 있어서 특히 이제 혈액 속의 철은 충분하더라도 뇌 속의 철분이 결핍이 되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신이나 콩팥이 나빠지는 심부전,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상태가 있을 때 하지불안 증후군 위험이 증가하고요. 항히스타민제나 항우울제, 카페인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법으로 제일 중요한 것, 요새는 철분 보충 치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리틴이라는 저장 처리 부족한 경우에 철분 주사를 하는 경우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미팩솔이나 로피니롤 같은 도파민 작용제를 먹으면 또 역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성분의 신경통증 약 역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의 운동을 해주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발저림과 다리 불편함의 주요 원인 5가지는 첫 번째로는 요추신경 뿌리병증, 허리에서 발까지 아픈 것. 두 번째는 발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발목 터널 증후군. 세 번째로는 주로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말초신경병증. 네 번째로는 발가락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충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지간신경종. 마지막 5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이었습니다. 단순히 발저림에도 이렇게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진단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병들을 구분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저림과 다리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증상이죠. 특히 당뇨가 있거나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시작되면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발저림과 다리 불편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발저림이나 하지불안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가까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발저림으로 고생하는 주위 분들에게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